오랜만에 지금 강원 기자회견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. 변호사님 잘 지내셨어요? 네, 안녕하세요. 정말 오랜만에 나왔고요. 네. 지금 꼭 나오고 싶었어요. 그리고 제가 또 우리 강원 기자회견에 또 큰 애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제가 안 나온 방송들 다 챙겨봤거든요. 제가 느낀 거는 내가 있을 곳은 저기구나. 저는 아직 건재하다. 이거를 오늘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세계 변호사님이 변호사님 자리를 엄청 네, 노리고 그 계시더라고요. 호시탐탐 놀고 있다.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강 변호사 제가 되게 아끼는 후배인데 그런 사람인지 몰랐거든요. 저희도 또 태풍 특보하느라 그렇죠. 뭐 코로나에 뭐 여러 가지 정신이 없었죠. 저희는 뭐 어떻게 지내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. 저희도 뭐 일단은 강원 기자회견이 코로나19가 지금 또 확진자가 많이 급증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한 2주 정도 휴방을 했는데 그러니까 방송국들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고 저희도 그래서 사전에 문진까지 다 하고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는데 저희도 이건 그래도 또 방송해야 될 건 해야 되니까. 네. 예. 또 코로나 상황에 태풍까지 왔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뭐 현장에 취재 기자들이 막 나가고 네. 그래서 지금 취재 요정님 알아누워 계셔가지고 안 나오시는 거 아닌가요? 네.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가기 하루 전인 지난 2일 밤 이곳 양양 지역에는 현장 취재 기자들이 뭐 비바람 맞으면서 현장에서 또 생생한 태풍의 상황들을 전달을 해주려고 고생들을 좀 많이 했는데 이맘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6월 말에서 7월 사이에는 보통 이제 장마 관련된 리포트 하고 그 지나면 여름 피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태풍으로 넘어가는데 장마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네. 거기다가 뭐 이미 코로나 상황 때문에 상당히 좀 긴장해 있는 와중에 장마가 길어. 이게 장마가 아니에요. 뭐 철원 같은 데는 3일 만에 1000mm가 왔으니까 네. 1년 내릴 비가 며칠 만에 다 온 거죠. 그래서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의 박수진 박사님 나오셨는데 인사 한번 해주실까요? 네, 안녕하십니까.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의 박수진입니다. 네. 또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. 우리 국장님을 한 두세 번 뵌 것 같은데 아, 네. 뵐 때마다 이게 모두 다 회의석상에서 뵀어요. 예. 이 기후변화가 네. 또 연관되는 게 또 직접적인 이제 기후변화 연관하면 이제 재난재해인데 아무래도 이 재난재해하면 약간 좀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그렇죠.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는 좀 이렇게 만나 뵐 때마다 이렇게 좀 마음이 많이 좀 무겁다라고 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올해 그 집중호우나 태풍 이런 거에 비해서 좀 수재민들이 좀 많이 발생을 네. 하는데 먼저 좀 이런 분들한테 좀 따뜻한 좀 위로의 말씀을 먼저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. 네. 오늘 준비를 많이 해서 오신 것 같아. 멘트가. 박사님도 고정 생각하고 오신 건 아니죠? 불러주시면 네네네.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번 태풍에 좀 도민분들의 피해가 좀 컸어요. 네. 저희도 뭐 여러 가지 전해드렸는데 변호사님 뭐 뉴스 보시면서 좀 어떤 생각 드셨어요? 그러니까 요즘 뭐 장마, 뭐 태풍, 산사태, 뭐 이렇게 또 바이러스까지 요즘에 정말 힘든 삶을 살고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것이 우리네 인생이 아닌가. 그래서 뭐 무병장수를 기원한다기보다는 하루하루 열심히 행복하게 살자 이런 마음으로 계속 살고 있어요. 너무 불안하니까요. 네, 맞습니다. 그렇죠. 저도 취재를 갔잖아요. 한번 평창에서는 마이삭 때 그렇죠. 다리가 끊겨가지고 거기를 갔었는데 거기서 현장 연결하는데 바람이 정말 장난 아니게 불더라고요. 그렇죠. 가만히 서 있는데도 몸이 흔들릴 정도로 그래서 다리가 끊겨서 뭐 송정교 의인까지 나왔었죠. 아, 그렇죠. 숨은 예. 영웅 나오시기도 했죠. 그 다리 끊긴 거 차 막는다고 통행을 막으면서 인명피해 막으신 분도 나오고 그리고 태풍 지나가고 나서 저는 또 삼척 네. 다녀왔죠. 도로 피해라던가 임원항을 갔다 왔는데 네. 거기에 해양 쓰레기들이 엄청 많더라고요. 태풍이 우리 이번에 이제 하이선이 올라올 때 네. 태풍이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그 태풍이 이제 진로를 보면은 그 일본 그 열대야 지방에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서쪽에서 올라와서 그 편서풍을 타고 동쪽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. 네. 근데 이번에 좀 이례적으로 그 북태평양 고기압이 일본 열대 지방이 아닌 그 우리나라 북동 지방의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을 하면서 고기압의 가장인 그 동해안 쪽으로 태풍이 좀 타고 올라왔습니다. 그렇기 네. 때문에 좀 동해안 지역에 좀 피해가 먼저 많이 입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. 그리고 이제 태풍은 이제 이번에 좀 발생한 태풍이 중심 기압이 굉장히 낮았습니다. 네. 네, 그렇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그 너울성 파도에 의해서 그 파도가 그 방파제에 좀 월파를 해서 네. 그런 좀 피해가 좀 많이 입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태풍 하면은
태풍은 중심 기압이 낮을수록 강도가 더 세다 그러잖아요. 예, 중심기압이 낮을수록 강도가 세죠. 그러니까 네. 우리가 이제 태풍을 분류를 할 때는 태풍의 그러니까 중심 반경 네. 그걸 갖고 이제 크기를 분류를 시키고요. 그다음에 이제 태풍은 이제 발생되는 게 강수 외에 이제 강한 바람을 동반을 합니다. 그래서 네. 이 풍속을 가지고 이제 태풍의 강도를 결정을 하는데 네. 이번에 아마 태풍 그 하이선이나 마이사 이 두 개의 태풍들이 좀 매우 강에 해당하는 네. 태풍들이 올라왔죠. 예,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은 좀 피해를 좀 크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사실은 저희도 좀 방송사에서 조금 미스한 부분이 좀 있었어요. 뭐냐면 좀 에피소드였는데 사실은 저희가 태풍의 진로에 따라서 이제 뉴스 특보 계획을 세워서 취재팀 운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는데 태풍이 이동 경로 시간대별로 나오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취재팀을 현장에 배치하고 이제 이런 계획을 세웠었는데 태풍이 제주도에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속초하고 양양 도심이 다 침수가 된 거예요. 저희도 급하게 취재팀을 현장에 보내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속초 같은 경우도 이제 속초시의 그 아남프라자라고 도심에 네. 있는데 그 일대가 좀 저지대라서 네. 매번 이제 태풍이라든지 큰 비가 내리면 거기가 좀 침수가 되는 경우는 있거든요. 근데 이번에는 거기 일대뿐만이 아니고 주변 지역이 다 침수가 됐어요. 또 양양 같은 경우도 양양 버스터미널 앞쪽부터 해서 전통시장 있는 데까지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다 침수가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너무 걷잡을 수 없게. 그러니까 정작 그 다음날에 오전 새벽에 태풍이 올라왔을 때는 뭐 그렇게 비바람이 세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바람은 좀 셌던 것 같은데 그래서 기상청에다가도 이게 왜 이러냐 또 뭐 기상 전문가들한테도 물어봤더니 좀 뭐 이례적이긴 한데 태풍이 그 전면에 강한 비구름대를 밀어 올려서 또 동풍이 유입되면서 영동 지역에 특히 그 달달한 비구름이 딱 양양하고 속초 사이에 걸쳐 있었던 거예요. 몇 시간 동안. 그러니까 거기서 아주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피해가 많이 속출을 했죠.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네. 드리면은 그 태풍 하이선 때하고 마이삭 때 이제 제가 출근을 하면 꼭 이제 보는 게 먼저 있습니다. 네, 그 네. 레이더 사진하고 이제 위성 사진을 먼저 보는데 네. 그 레이더하고 위성 사진을 보니까 우리 이제 태백산맥이죠. 네. 이쪽이 비구름이 딱 정체가 돼 있어갖고 예, 거기서 계속 장시간으로 좀 정체가 돼 있더라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레이더 사진을 보니까 그쪽이 이제 빨갛게 나타나면서 네. 굉장히 그 강한 집중호우가 예. 그 지역만 좀 집중호우가 좀 굉장히 좀 강하게 좀 내렸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그 이제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강수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비구름의 형태가 약간 넓게 분포가 됩니다. 네, 그래서 비구름이 그 지역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태백산맥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그 지역에 비구름이 정체가 되어 있으면서 그 나머지 인근인 뭐 영월이나 이런 지역들은 또 오히려 깨끗하게 네. 환경이 나타나더라고요. 그래서 좀 이번 비가 좀 굉장히 좀 약간 좀 집중호우적이면서 약간 좀 국지적이었다. 그렇죠. 네. 그렇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좀 피해가 좀 많지 않았나 이렇게 맞습니다. 생각했습니다. 예. 네, 그래서 한 환경단체가 이번 비의 이름은 장마가 아니라 기후 위기다라는 해시태그 운동을 했다고 해요. 그러니까 이렇게 긴 장마 그리고 짧은 시간에 어마어마하게 퍼부는 이런 국지성 호우가 좀 기후 위기 때문인 건지 정말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? 먼저 기상현상하고 좀 기후변화를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네. 이게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기상현상은 이제 그날의 날씨를 얘기하는 거예요. 만약에 기상현상이 없었더라면은 아마 이 지구의 모든 생태계는 아마 멸망이 됐을 겁니다. 이 기상현상이 왜 발생을 하는 거냐면은 어떤 그 지구의 어떤 그 열 균형에 어떤 에너지원을 좀 맞춰주기 위한 하나의 자정작용이거든요. 근데 이런 그 기상현상은 변화하는 게 맞는 거고요. 문제가 이제 기후변화인데요. 최소 30년 이상의 어떤 그 변화를 나타낸 걸 우리가 이제 기후변화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네. 기상현상은 변화하는 게 맞는 거고요. 그 다음에 기후는 지속이 되는 게 맞습니다. 이게 맞는 건데 요즘 최근 그 3년 들어서 어떤 그 기상들의 어떤 패턴 현상들을 보면은 이런 좀 기후변화의 징후인 그 극한기후라고 얘기하죠. 극한기후나 이런 좀 이상기후의 징후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최근 3년 동안의 좀 트렌드를 보면은요. 2018년도에 잘 아시겠지만은 6월 25일부터 한 7월 한 달 동안까지 약 한 25일 동안 네. 폭염 일수를 기록했고요. 그다음에 홍천 지역에 기상 관측 사상 이래 41도라는 또 기록을 했고요. 네. 그렇죠. 그리고 2019년도 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 평년적으로 발생되는
태풍의 개수가 한 3개 정도가 영향을 주고 지나갑니다. 네. 근데 2017년도에 7개의 태풍이 발생을 해서 영향을 주고 갔고요. 네. 피해가 많았고, 그 다음에 올해죠. 올해 54일이라는 최고의 그 장마일수를 좀 기록을 했고요. 그리고 태풍이 장마가 끝난 다음에 일주일 사이에 매우 강한 태풍이 한 2개 정도가 연달아서 지나갔습니다. 예. 이 중요한 건 이제 또 그 지금 기상청에 좀 슈퍼컴퓨터에 그 모델링을 해보면은 앞으로도 태풍이 한 우리나라 한반도에 한 2개 정도는 한두 개 정도 더 영향을 미칠 거다. 네. 지금 네네. 이렇게 좀 내다보고 그게 있습니다. 그 11호, 12호 태풍인 11호, 12호 태풍이죠. 이제 11호 우리 노을 태풍이죠. 네. 네. 이제 그게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태풍의 씨앗은 이제 열대성 저기압이라는 게 이제 발달을 해야지만 태풍이 이게 발달로 하는데 아직까지 그 태풍의 씨앗인 그 열대성 저기압은 아직 발달하지 않은 상태고요. 야. 그래서 네. 지금 아마 우리 지금 어제 제가 약간 좀 매스컴을 봤더니만은 한 21일 이후 정도에 좀 11호 태풍이 좀 네네. 발생할 거다 이렇게 좀 보고는 있더라고요. 그래서 네. 아마 이 태풍이 좀 열도 그러니까는 일본 지역까지 올라올 거라고 이제 보고는 있는데 그 뒤에 진로는 조금 더 이제 추후를 좀 관찰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해서